마지막으로 8과 남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고독보다 달콤한 것은 없다. 혼자 살아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나 혼자 있을 때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살아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저자가 참 싱글에 대해서 많이 자기도 연구를 했고 그 사색 끝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바쁜 생활 중에 막 지나가다 보면 나를 못 볼 수가 있는데, 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었을 때, 어땠겠구나라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네. 혼자 있을 때 네.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혼자 있어 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좀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있는 걸 못 견디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보면은 함께도 잘 있을 수 네. 있고 또한 자기 성찰도 잘 되는 것 네. 같아요. 보면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혼자 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이걸 보면서 완전히 나 혼자 있을 때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살아난다. 저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누구나 이러한 시간들이 네.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6과에서 그 LAT족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랬지만 너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긴장 관계가 심해지니까 힘들어서 각자 떨어져 살면서 각자의 집을 갖고 각자 살면서 또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보면 유난히 그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필요로 그쵸. 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좀 혼자만의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래야지만 자기를 좀 돌아보고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독이 지닌 심오하고도 지속적인 힘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사실 혼자 있을 때 즐겁지 않고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네.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 행복하다가 느낄지 모르지만 또 다시 음. 이 사람이 나한테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온전히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가족의 구성원이 같이 살아야 되고 특히 부부가 만났을 때도 예. 다른 사람한테 네. 그 배우자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도 기혼인 친구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남편과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하고 결혼해도 외롭다.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건 자기 스스로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많이 동의해요. 남편이 네. 때로는 아내가 내 필요를 안 채워준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네.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필요를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는 것 네.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막 남한테 의존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처음에는 맞춰주다가 나중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네. 서로가 존중이 되고 저 사람 혼자 있을 때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행복의 기운이 전해지지만 네. 불안한 사람이라면 만났을 때 나도 같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기 존중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네. 사람도 사랑할 수 네. 있다. 네. 예. 그래서 결혼한다고 외롭지 않고 결혼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도 잘 있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네. 그 결혼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네. 유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결혼하면 상대방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면 너무 이게 어려워지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이제 어떤 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한 지 한 5년 차 됐는데 연애할 땐 좋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너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정말 관계가 끝까지 갔대요. 네. 관계가 끝까지 가고 그 여자분은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가족적이고 좀 이렇게 친밀감을 주는 남편이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고 남편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여자분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너무 무뚝뚝하고 이 친밀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을 계속 갈구고 또 이 남자는 이 여자분 때문에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너무 실망을 해서 연애하고 정말 좋아서 결혼했는데 정말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많은 거를 바라면 행복하지 못할 텐데 그 남편도 또 여자한테 그렇게 어떤 뭐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만 요구하면 여자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냐. 네. 그랬더니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또 떨어져 있다가 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헤어졌다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안 떨어져 있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참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이제 극대화됐을 때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LAT족이 생각이 네. 난 거죠. 좀 따로 각자의 시간을 좀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혼자 있는 거가 뭐 외롭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살아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기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좀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본다면 혼자 살기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현재 혼자 산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또 이제 뭐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혼자 살든 함께 살든 그 각자의 어떤 그 개인 공간과 시간들을 서로 존중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면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창조성, 자기 발견, 자기 개발에 유익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평화롭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생산적이다. 삶에 치인 사람들이 꿈꾸는 상상 속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나고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온 정신의 파편을 수습해야 할 때면 고독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저자가 네. 원래 그 싱글들에 대해서 많이 네. 글을 썼던 분이라고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그냥 싱글 내처한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많은 예들을 다 보면서 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싱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한 사람 그리고 꼭 옛날같이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 네. 라는 거에 매이지 않고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그 강박 갖지 말고. 예. 네. 자기들이 가장 맞는 형태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시니어 커뮤니티도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면서 네. 한 가지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각자에게 맞는 모델이 있는 거다. 네. 찾아가는 과정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네. 결국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 얘기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결말이 아니라 네. 이 과정이 네. 과정일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네. 혼자 살아가기의 이점에 대해서 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네.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를 말하는 네.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부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그 남의 부부에 사실 좀 관심이 많고 말도 많고 우리도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근데 결국에는 남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 결국엔 나의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것보다는 네. 남이 조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예. 내가 좋은 방법을 찾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결말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네. 좀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결혼하면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혼자 살 때는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네.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그리고 결혼은 둘이 협력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 뭐 떨어진다는 게 뭐 무조건 안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혼했지만 각자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좀 어느 정도는 서로 존중을 하고 인정해 줄 때 두 사람이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네.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너무 강박적으로 가족이니까 꼭 같이 살아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은 또 343페이지에
그 싱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유대감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라 싱글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결속시키고 이렇게 함께하고 가족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혼한 가족들은 대부분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이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도 결혼하면 오히려 더 소원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이렇게 소원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싱글들은 기혼자들보다 더 잘한 이렇게 다 잘한 다음에 그 어른이 된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이웃이나 친구들과 교제하고 도움을 주거나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싱글들은 기혼자들보다 친척들과 함께 살 확률이 높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나이든 친척들을 더 많이 보살핀다. 또한 싱글들은 부모님 댁을 더 자주 방문하고 서로 많은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싱글은 자기 가족이 자기가 만든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을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싱글은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때로는 결혼하신 분들이 그 자기 아내, 남편, 자식 이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서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싱글들은 오히려 그 자기만의 그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부모나 형제 아니면 친구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케어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조사 결과들도 보면은 싱글들이 오히려 친구 관계든지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이걸 보면서 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반갑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삶의 범주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예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기가 아이들이 특히나 어릴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이 싱글들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원 가족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 고령의 이 부모님들을 모시는 사람들 중에 보면 싱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싱글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 싱글들은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는 자녀도 안 키우고 혼자만 위에서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싱글 고모나 삼촌, 이모가 있는 조카가 제일 행복하다. 뭐 용돈도 주고 젓가락도 해주고. 너무 많이 하면 자기의 자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카가 너무 예쁘니까 조카한테 다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자녀가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싱글인 이 저기는 거의 자기가 부모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장 선물도 많이 받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 친구도 자기 여동생이 자기 아들 학원비 다 대준다 그러더라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저희 조카들 세뱃돈 정말 많이 줍니다. 제가 너희 저쪽에서 받아오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게 줄게 이러면서 내가 이모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자녀분이 있었으면 그렇게는 못했겠죠? 아예 못하죠. 그리고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거 가는 거 다 계산했을 텐데 제가 이제 조카들만 있으니까 이모가 최고로 해줄게 이러면서 제가 걔네 뭐 졸업 선물로 다 챙겨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행복한 조카들이네요. 그럼요. 제가 부럽습니다. 나한테 저희 이모들도 좋지만 이런 이모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싱글들이 뭐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아마도 아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혼자밖에 모른다 그런 생각들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결혼한 친구들하고 아니면 친지들하고 모였을 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분들은 다 자식 이야기, 교육 이야기, 스카이캐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가서 꺼다놓은 부처처럼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고 부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쟤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같이 저는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서로를. 그래서 아이 이야기할 때 좀 어느 정도 같이 우리도 싱글들도 같이 좀 동의도 해주고 하지만 너무 그 이야기만 심취하지 않고 우리 현지에 살아가는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 싱글이나 기혼자나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를 보면서 저도 이 책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삶의 방식들이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전에 아마 20세기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노인들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뭐 돌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노년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나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삶의 방식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삶의 방식들을 조금 더 찾아가면서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만 꼭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중압감 이런 것들을 좀 버리면 조금 더 우리가 삶의 방식에도 좀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좀 배려하고 조금 더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재밌는 게 보면은 각과마다 과거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살았는가를 보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면 꼭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알고 보면 예전에도 그런 형태의 가정이나 어떤 커뮤니티가 있었고 지금은 단지 그 구성원이 바뀌고 좀 형태가 바뀐 것 뿐이지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옛날은 좋았고 지금은 문제야 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이 책이 계속 짚어나가는 거 보면서 이 책의 구성이 참 잘 돼 있고 참 체계적이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 책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의 방식과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식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좀 생각을 넓히고 좀 마음을 넓히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통해서 좀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에도 좀 관심을 갖고 또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뭐 외롭다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유익도 있고 각자의 그 삶의 그 주기에 있어서 혼자 살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계속 이 삶의 주기에서 바뀌잖아요. 그런 삶의 그 주기에 따라서 바뀌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란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